네,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이서구 부장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예고를 해드릴 때 산타클로즈, 산타랠리, 그 산타가 가져오는 종목. 어디 양말이라도 좀 벗어드리면 종목 좀 담아주실 건가요? 예, 근데 시장은 그 선물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요. 우리 투자자분들 힘을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막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시장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뭐 방송의 분위기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서 뭐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또 지나놓고 보면은 막 올라갈 때 또 막 이렇게 북돋는 것도 뒷북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서구 부장은 지난번에도 뭐 경기 민감주라는 종목들이 네. 이제는 돌 것이다. 네.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얘기를 해주고 물론 그게 장기간에 언젠가는 뭐 갈 겁니다. 이래가지고 뭐 내년도에 가거나 이렇게 되면 황당한 거지만 네. 그러니까 좀 미리 얘기해 주시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시청자분들도 눈이 있으시고 네. 이 HTS를 다 보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먼저 선으로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 어떻게 아직도 유효한가요? 예, 저는 유효하게 봅니다. 한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많이 소화됐었고 저평가 영역 그리고 IT가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가겠느냐. 물론 삼성전자 더 가지만은 그리고 오늘 150만 원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시세 탄력적인 면에서 보면은 경기 민감주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타 할아버지 오시면서 선물 드릴 것 같고요. 연초까지는 최소한 어느 정도 훈풍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미국, 유럽, 우려는 하지만은 이미 기반영됐다라고 보이고요.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이 중국 문제죠. 중국 경제지표 다들 보셨을 텐데요. 지난주에 경제지표 나온 것들 서서히 돌아오면서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바닥 잡았다라는 부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주가는 먼저 움직인다라는 그 주가의 이 주시장에 사실 다 아시죠? 주가는 벌써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2주 전부터 올라서 한 15% 올라왔다는 부분입니다. 즉 시장은 변화 상황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는 그 변화 상황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이런 면에서 보면 바닥 쳤다라고 보고요. 그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타클로즈 뵌 적은 없고 어렸을 때도 못 뵀고 네. 지금도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죠. 네. 이 선량한 투자자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실 거다. 근데 산타클로스 하면은 이 멤버네키 연준 의장이 자꾸 매칭이 돼요. 그렇죠. 이미지가 좀 많이 비슷하시죠. FOMC에서 뭔가 선물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기대를 미리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세계의 모든 각국의 정부가 공조체제로 가면서 양적 완화가 더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연말이면은 지금 어느 정도 위험도 있다라는 부분 다 인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의외의 선물, 기대만큼 안 나오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따뜻하게 차갑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날씨는 춥지만, 따뜻할 것이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볼까요? 네, 좀 아쉽습니다.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해서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포트폴리오에서 NC소프트가 손절가가 이탈이 됐습니다. 네. 좀 다소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올라오는 흐름 놓고 보면은요. 바닥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손절가 이탈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NC소프트가 5% 정도 손실로 손절가 이탈이 됐고요. 수익을 조금 주다가 좀 밀렸죠. NHN도 두 종목 다 인터넷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5%의 현재 손실 중이고요. LS산전은 그래도 좀 수익권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LS산전 지금 마이너스 1.7로 나오는데 플러스 1.7입니다. 네, 플러스 1.7로 약간 수익을 주고 있고요. GS는 반대로 1.7% 손실.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느슨한 흐름이 좀 보이는데요. 다만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림산업이 한 4%의 수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역시 시장 자체가 돌아가는 쪽에 훈풍이 좀 불어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포트에서도 역시 변화는 분명히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변화 상황 두 종목이 있는데요. 그 두 종목 잠시 리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대림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죠.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수급 상황입니다. 네, 기관의 매수, 외국인의 매수, 다만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지수와 상관없이 종목은 바닥을 쳤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도 의외로 괜찮았다란 말이죠.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상으로는요, 바닥치고 상승 국면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1선도 돌아서는 흐름,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권은 75,000원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제가 방송 중에 76,000원에서 5,000원 사이면은 편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76,000원에 편입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75,000원을 기준, 즉, 이 지지선으로 해서 상승 방향으로 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놓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눌릴 때 조금씩 저가 매수도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NC소프트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아쉽습니다. 손절이 나갔는데요. 여기에서 바닥 국면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시장 전반으로 낙폭과 대주들의 매기가 좀 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요. 외국인의 매수는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종목이 좀 돌아서는 흐름이 나왔는데 좀 악재가 좀 나왔었죠. 게임주 전반으로. 그러면서 한번 쭉 밑으로 밀렸었는데 바로 제자리에 들어옵니다. 저희가 매수 타이밍으로 말씀드렸던 15만 4천 원 바로 제자리에 들어올리는데 이랬을 경우에 소위 이 부분을 기술적 분석에서 속임수라고 하죠. 속임수라고 합니다. 휩소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V자 반등도 가능한 권역, 어느 정도 17만 원 이상까지는 바로 갈 수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은 보유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포트에서는 제시한 가격 정확하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요. 이탈된 것으로 하고 신규 종목 편입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NC소프트는 뭐 예상치 못하게 하락해도 너무 하락해가지고 주가가 일단 손절 가격을 이탈한 상태에서 제외를 하고, 네. 하지만 급반등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네.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이 대형주에 속하는 종목의 주가 바닥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손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달리 한번 이제 봐야 되는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NC소프트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제외는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네. 산타클로스의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이제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좀 주실 것 같은데 어떤 네. 변화를 좀 줘볼까요? 예, 전반적으로 지난주까지 3주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거래소 경기 민감주 저점 매수 지속 그리고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 좀 변화가 우리는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죠. 일단 바닥은 쳤습니다. 거래소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요. 다만 여기에서 제가 코스닥도 이제는 접근할 만한 때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올라가고 나서 얘기하지 말고 밑에서 좀 돌아설 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번에도 코스닥 쪽에서는 낙폭 과대 그리고 다만 실적과 성장이 겸비된 종목에 한해서 좀 압축해서 몇 종목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목을 투트랙 전략으로 정했습니다. 즉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업종 대표주에서도 경기 민감 이런 종목들의 저점 매수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성장성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갑자기 코스닥 하락하면서 갑자기 급락했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압축해서 투트랙 포트폴리오에는 양손에 다 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타랠리, 즉 연말 랠리는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여기에는 해외 증시 안정, 특히 중국의 안정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투트랙 전략,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전략에서 약간 변화를 줘서 코스닥 종목도 한 종목 더 편입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목, 네. 어떤 기업을 이야기해 주실 건지. 예,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시간까지는 거래소의 경기 민감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실적과 성장 겸비한 코스닥 급락주 중에서 지금 의외의 하락이 나왔던 종목 중에서 전자결제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자결제 관련주는 기사가 이렇게 떴군요. 네. 해킹과 관련돼서 악재가 한 번 있었는데 네.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자체 내부가 아니고요. 신용카드, BC카드와 국민카드죠. KB카드가 지금 명의 도용에 대한 해킹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손실 부분도 1억 8천만 원밖에 안 되고요.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전자결제에 대한 부분은 성장세가 내년, 후년 점차
점차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KG 인시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KG 인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온라인 시장 확대 추이라는 거 모두 동감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 다른 종목들, 뭐 엔터테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전자결제 쪽에서는 좋게 나왔습니다. 성장성 높다라는 것을 여전히 보여줬는데요. 신용카드 지급 대행 서비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PG라고 해가지고요. 네. 예, PG라고 해가지고 지금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면은 그 가운데 어느 회사가 있어서 고객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중간 매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돈이 어느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급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고객 평균 잔액이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이자가 1,000억에 대한 이자가 그냥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영업이익보다도 순이익이 계속 더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흐름에서 뉴스를 좀 찾아봤었는데요. 요 두 가지 뉴스가 오늘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초점은요. 삼성 결제 지불 결제 산업 파트너로 KG 이니시스로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삼성도 모바일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성장성이 노크가 되고 있는데 이니시스가 삼성 모바일 쪽에 뛰어들었다라는 부분, 예, 협력 파트너가 됐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이슈화가 나타나겠죠. 이러한 부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삼성의 월렛이라는 결제 플랫폼이 있는데 KG 이니시스에서 만든다라는 뉴스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삼성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도 하나의 모멘텀 거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 흐름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현재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좀 상황을 보겠습니다. 많이 하락했군요. 네, 지금 좀 아까는 다른 종목이고요. 아, 예. 지금 나오는 것이 이니시스입니다. 지금 고점이 3번 있어서 3중 고점 아니냐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요. 역시 이 완전하게 보이는 이 이동평균선의 각도의 흐름입니다. 더군다나 정배열 상태에서 갑자기 급락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의 전반적인 하락 그리고 좀 약간 그 해킹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다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놓고 보고요. 지금은 61선 하회합니다. 단기 급락이었을 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61선 하회했을 때가 매수 찬스가 되는 경우가 큰데요.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이니시스는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에서 그동안 이 종목 샀으면 좋겠는데 못 샀다. 그런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일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니시스 현재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장중 후반 들어서 지금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상승 전환은 됐는데요. 네. 저희 포트폴리오 12,000원 수준에서는 포트에 편입하는 것으로 하면서 지금 목표가는 15,000원 전 고점 때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 있다. 이렇게 놓고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요. 만약에 오늘의 저점 수준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그 부분이 11,000원 수준이겠죠. 정확하게는 1,800원 수준인데 그 부분을 이탈하면은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탈을 한다면은 손절 제외를 한다라는 거 그거를 체크를 하시고 이니시스 한번 성장성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모멘텀과 성장성은 보유했음에도 최근에 해킹 사건과 관련된 단기 악재. 하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작다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익 매물 때문에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그것은 과도하다. 반등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요. 산타클로스 과연 뭐 전자결제 쪽으로 오실지는 두고 봐야 되겠군요. 기대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이서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